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진석 강사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강의하는 한국사 능력검정 기본입니다. 66회 1번부터 16번까지 기출문제들 보면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1번 문제 이렇게 이제 선사시대에 관련한 구분 문제가 출제가 주로 되지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모습들, 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의 마을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신석기 시대는요, 농경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생산 활동을 본격화하는 이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전에 구석기 시대와의 차이점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기도 간석기로 바뀌게 되고요. 토기도 출현하게 되는데 신석기의 대표적인 토기다라고 하면은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빗살무늬 토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빗살무늬 토기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기들, 밑면이 뾰족하고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는 토기,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농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집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는, 자, 정착 생활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농경과 목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전의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이동 생활이 아닌 정착 생활, 그리고 이렇게 시족사회 취락을 구성하면서 움집이라는 이런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물을 짜내고 있네요. 옷과 그물을 짜내는 이런 도구들이 활용되기도 하는구나. 자, 그게 바로 이제 뼈바늘, 가락바퀴라는 유물도 등장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1번에 있는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청동방울이다라고 하면은 청동기 시대 때 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번에 철제 농기구는 당연히 철기 시대 때 철제 농기구가 출현하겠죠. 자, 4번에 거친 무늬 거울이다 라면요, 청동 거울이에요. 거친 무늬 거울이다, 청동 거울로서 지배자의 마찬가지로 권위를 보여주는 도구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위로 조금만 올려볼까?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볼게요. 유물은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출도, 여러 가들이다라고 하면은 군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군장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려. 전체적인 왕도 있는데 자신들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이런 4개의 지역이 존재한다. 이거 우리 뭐라 그랬어요? 사출도, 이 가들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가들이 다스리는 별도의 행정구역, 바로 이제 사출도고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국가는 바로 빠밤 부여가 되겠지요. 초기의 국가 부여. 자, 이 부여는요, 만주 일대에서 만들어진 국가로서요, 마가우가 저가 국가가 다스리는 사출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여러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번에 보니까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자, 제천 행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 부여의 영고 제천 행사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다 정리해 보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는요, 당시 국가의 단합을 꾀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옥전은 제천 행사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네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만은요, 5월에, 그 다음에 10월에 각각 이제 수린날과 계절제라고 불리는 이러한 제천 행사가 존재했구나. 자, 그래서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 자, 이 제천 행사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 바로 이제 삼한인데요.
사만의 정치 형태 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재정 일치가 아니라 재정 분리의 사회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단서이지요.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별도의 소도가 존재하는구나. 자, 2번 3번의 내용이었습니다. 3번에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존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며느리제, 어린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이제 키워준 다음에 돌아가면은 가축과 곡식 이런 걸 지불해서 다시금 혼인이 이루어지는. 자, 이 민며느리제는요, 옥저의 민며느리제입니다. 옥저의 혼인풍습이 되겠어요. 자, 4번에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부족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침범했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책임을 물게 한다 화로서 바로 이제 이는 동예의 대표적인 풍습, 당시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이런 국가들 구분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2번에 1번으로 답을 찍으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왕을 검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대요. 자, 제위기간 보니까 저 옛날인 것 같습니다. 자, 업적을 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했대요. 자,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했으니까 광개토 대왕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광개토 대왕릉비는요,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나서 후대 왕 때 만든 이런 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기에 광개토 대왕이 없잖아. 이번에 보니까요,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대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자면 자, 여기 이제 한반도가 있고요. 원래 고구려의 도읍지는 여기였었어요. 바로 이제 국내성이었었죠. 그랬다가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백제를 쓸어버리겠다. 이런 당시의 정책을 꾀하게 되네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이 왕이 죽는데요. 바로 계로왕이 죽지요. 백제의 계로왕이 죽게 된다. 자, 지금 이 왕 누굽니까? 장수왕이지요. 고구려 최전성기를 열었었던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도읍지 한성, 지금의 서울 쪽이죠. 이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이면서 고구려의 최대 전성기를 열었었던 장수왕. 1번의 미천왕은요, 장수왕 이전에 있었던 정복 군주 중에 한 명이었었고, 더 이전에 이제 고국천왕이라는 왕도 고구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 이전에 광개토대왕이 있었는데 그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어지는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그 기반을 만든 소수림왕이라는 왕도 있었죠. 이 소수림왕은요,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기도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당시 장수왕의 정책으로 인해서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체결하면서 공동 대응하게 되니 바로 나제동맹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백제 계로왕이 죽게 되었구나. 자, 고구려 장수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은 그날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세시풍속은 보통 요 뒤쪽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좀 앞쪽으로 끌어서 문제를 배열했어요. 자, 지금 이 둘이 있습니다. 견우성, 직녀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견우와 직녀에 이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열심히 일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하늘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 너희들 결혼해라. 결혼하고 보니까 일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서 만날 수 없게끔 일만 해라. 아,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게끔 요렇게 하는 세시풍속으로 알려져 있죠. 1년에 한 번 만나게 까마귀가 이제 머리를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요. 이를 우리가 오작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까마귀같이 오작교를
놓아야지 만날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만나는 날 바로 7월 7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7월 7석에 당시 이제 직녀가 바느질을 잘했대요. 그래서 당시 이전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7월 7석에 바느질을 열심히 하는 이런 풍속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단오는요, 창포물에 머리 감는 이런 풍습, 뭐 화전을 먹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동지는 팥죽을 먹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1년 중 가장 밤이 긴 절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추석은 수확하면서 이제 이 풍성한 여러 농작물들을 감사하는 이런 풍속으로도 알려져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송편을 먹기도 하죠. 자, 4번에 세시풍속 7석을 알고 있나요? 라는 문제예요. 5번 문제입니다. 자,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왕이 딱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볼까요? 부여의 야행이래요. 자, 백제의 밤을 느끼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여가 나라가 아니고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네요. 충청도의 부여 지역이고요. 백제라는 국가의 도읍지이기도 했었죠. 부여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의 지명은요, 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백제의 왕 중에서 사비 시기, 이 시기 때 왕이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부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저씨가 도읍으로 정했대요. 여기 이 부여를 도읍으로 정했대요. 자, 그러면 백제의 도읍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백제의 도읍지는 이쪽에다 써보면요, 원래는 한성이었었죠. 서울 쪽에. 요거 앞서 장수왕 문제에서 언급해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장수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장수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계로왕이 죽게 되지요. 자, 그래서 어디로요? 부여가 아니고요, 공주 지역으로 먼저 천도하게 되네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지요. 사실상 백제가 도망쳐 왔습니다. 그랬다가 사비로 천도하게 되는데 터가 좀 넓은 지금의 부여지역 사비로 천도하게 되는구나. 자, 이때 왕이다라고 하면요, 백제 성왕이 되겠네요. 백제 성왕 때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하여 도읍지를 기존의 웅진 즉 공주에서 지금의 부여 즉 사비로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비로 천도했었던 백제 성왕 때 있었던 일, 이분의 업적, 이것을 고르면 되겠죠. 성왕 생각하면은 뭔가 좀 안타까운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 백제 성왕은요, 신라 지능왕과 연합해서 백제의 한강 유역을 회복했었으나 신라 지능왕의 배신으로 결국 상실하고, 그리고 반격하러 갔다가 결국 죽게 되네요. 관산성 전투에서 죽게 되었다. 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라 지능왕과 연합해서 신라와 연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류 지역을 되찾았는데 신라의 배신으로 다시금 상실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응징하러 갔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자, 나머지 백제 왕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요. 1번에 보면요, 외에 칠지도를 보냈다. 이 칠지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칠지도를 보냈던 왕이다라고 하면은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를 열었었던 성왕 이전의 왕이죠. 자, 2번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백제 침류왕 시기 때 백제가 불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3번,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점령했대요. 자, 대야성은 경상남도 합천 쪽이에요. 신라를 공격해서 여러 성들을 빼앗았는데 당시 신라가 안 되겠다라고 하여 김춘추가 활약해서 이제 결국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이렇게 이어지는 스토리 때의 왕이다. 백제 마지막 왕입니다. 백제 의자왕 시기. 자, 답은 백제 성왕을 고르세요. 4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를 볼게요. 가다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삼국의 통일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 자, 가부터 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가에 보니까요,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됐대요.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됐으니까 고구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나에 보니까 왜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왜군이 왜 왔죠? 백제를 도와주러 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요, 뭐냐? 백제가 멸망한 직후 백제의 부흥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당시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왜가 군사를 보내줬으나 결국 나당연합군에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하였다. 그러면요, 나당전쟁, 신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이죠. 여러분, 삼국통일 과정은요,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처음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당 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승리해서 삼국통일을 달성하였구나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나의 백제 부흥운동이 지금 백제가 멸망한 직후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에 고구려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고구려가 멸망했구나.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도 요 직후 전개되겠죠.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와의 전투, 나당전쟁, 예, 요 사건에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런 전투들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네요. 여기가 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가다 요 순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 왕이 있습니다. 여기. 자, 이 왕이 아버지가 문무왕인가 봐. 문무왕의 아들이래요. 이 왕. 여러분, 문무왕이면 어떤 왕이죠? 삼국 통일을 달성했었던 신라의 왕입니다. 아버지는 김춘추 무열왕이었었고 그 다음에 문무왕. 그 문무왕의 아들이래. 동해에 작은 산이 떠다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견대로 갔어요. 용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용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천하가 평온해질 것이다.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파식적이라고 불렀네요. 만파식적이라는 대나무로 만든 피리, 이것을 삘리 불었더니 온 세상이 평온해졌다. 이 대나무를 아버지 문무왕이 전해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만파식적 설화. 자, 지금 이걸 본 겁니다. 만파식적 설화로 알려진 거는 당시 신라 통일한 이후인데요. 어느 왕 때일까요? 신문왕. 자, 신문왕.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자,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왕입니다. 이 신문왕 때는요, 아주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자 했었고 당시에 강력한 왕권을 보여준다. 신라의 강력한 왕권이 만들어졌네요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피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더니, 예, 왕이 피리를 불었더니 그냥 싹 잠잠해졌어. 얼마나 왕의 힘이 대단하면 신라 신문왕은요, 강력한 왕권을 만드는 각종 정책들을 취하게 되죠. 신문왕 때 신문왕의 장인이었었던 이 사람 일파들을 처단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지요. 이 장인어른을 죽였네요. 바로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요. 그 다음에 귀족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관료전을 시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문왕은요,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싶어. 그리고 교육 사업을 통해서 왕권을 뒷받침하고 싶어요. 유학 교육 기관을 만들게 되니 그것을 우리가 국학이라고 하죠. 신라가 만들었었던 국립교육기관, 유학교육기관이에요. 왕권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막 육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자, 나머지 보기를 볼게요. 이번에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우산국은요, 바로 지금의 울릉도 일대죠. 이는 신라
지증왕 시기 통일 이전이에요. 자, 3번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신라가 아니고요. 고구려, 고구려 시기 영유왕이라는 왕 때인데 이 천리장성 축조는 이 사람과 관련이 있죠. 연개소문. 바로 당나라와 대립하는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예. 그래서 뭐야? 안희성 전투다라고 하는 게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다라고 봤었어요. 자, 4번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만들게 되네요. 바로 신라 진흥왕. 자, 여기서는요, 통일한 이후에 신라를 강하게 하기 위한 이런 각종 정책을 취한 신문왕을 골라주세요라는 문제였었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에 지금 어떤 문화유산이 딱 떠야 돼요. 어떤 게 떠야 될까? 자, 백제 무왕이 건립한 사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 무왕은요,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 그 전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왕인데요. 이 왕 때는 기존의 백제 도읍지, 즉 사비지역, 지금의 부여,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했었죠. 물론 옮기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여기에 큰 사찰을 만들었구나. 그래요? 이게 뭘까요? 목탑 양식이 반영된 석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석탑인데 나무탑인 목탑처럼 만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탑이 바로 백제 미륵사터에 만들었었던 미륵사지 석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륵사지 석탑. 자, 백제 무왕이 지금의 익산 지역으로 천도를 시도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사찰을 만들었네요. 바로 미륵사고요. 이 미륵사에 탑을 만들게 되니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미륵사지 석탑은요,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미륵사지 석탑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어서 일제 때 요거를 시멘트 발라서 복원했었는데 너무 흉물스러워. 우리나라 문화재에 시멘트라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다시 해체해 복원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은 완료가 되는데 요거를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뿅! 뭔가 있었네. 바로 이거예요. 사리장원고, 금제사리, 봉영기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출토가 되었구나. 막 기록물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무왕의 왕후가 백제왕실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것을 기원하는 기록물들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고르면요. 바로 3번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생김새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백제 미륵사지 석탑은요. 석탑의 형태, 석탑이에요. 석탑인데 형태만 보면은 목탑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목탑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제작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그리고 여기 익산 지역에 있는 백제의 문화유산이다 라는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해 주세요. 1번에 보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고려 말대의 탑이지요. 고려시대 때 탑으로서요. 원나라 양식을 적용받은, 원나라 양식의 영향을 받은 탑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요. 대리석으로 제작이 됐고 10층이라 굉장히 높게 만들어진 고려시대 탑입니다. 이번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다. 3층 있죠. 3층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신라시대 때 탑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통일신라 시기 때 주로 이제 3층 석탑을 만드는데 화엄사에 사자 4마리가 이렇게 이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 마찬가지로 3층 석탑이다. 3층 석탑은요. 불국사 3층 석탑 그리고 가문사지 3층 석탑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탑으로 알려져 있어요. 4번은요.
통일 이전의 신라의 모습이에요. 자, 2번은 통일 신라고요. 4번은 그냥 신라. 요거는 선덕여왕 때 만든 분황사의 모전석탑이지요. 전탑, 즉 전탑이다라고 하면 벽돌탑인데 벽돌 모양처럼 돌멩이를 깎아서 만든 이런 석탑으로서요. 요거는 선덕여왕 때 만든 탑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분황사의 모전석탑이다. 자, 그래서 3번의 미륵사지 석탑의 포인트가 뭔지 말씀을 드렸고요. 답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밑줄을 찾아보자. 여기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 앞뒤로 보니까 어떤 글자가 반복되고 있어요. 청해진 유적, 청해진. 자, 청해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요거는 이 사람을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청해진은요, 지금의 완도 쪽에다가 설치했었던 일종의 해상 기지의 역할을 했었던, 자, 그 거점을 청해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 누가 했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장보고가 만들었었네요. 자, 이 장보고는요, 당시에 해상무역을 주도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금의 완도 쪽에 청해진이라는 군사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기념관 가면은 막 이런저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옆에 있는 뭐 장도의 목책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목책, 예, 쭉 나무로 크게 이 경계를 세웠었던 당시의 군사적인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기인가요? 장보고의 난이다라는 사건으로 배웠었는데 이 장보고가 활약했었던 시기는 통일신라 시기예요. 통일신라 시기인데 이 신라가 당시에 조금 뭔가 좀 삐그덕 왕위 쟁탈전이 이제 막 조금씩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신라 후반부쯤에 해당하죠. 이게 바로 장보고 활동하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통일신라 시기구나. 근데 조금 뒤쪽이구나. 왕이 쟁탈전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막 호족들이 막 나라 만드는 거 나올 거 그 전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볼게요. 1번에 분청사기를 만드는 도공이다. 분청사기라고 나왔어요. 자기공예와 관련해서 분청사기는 고려 말 조선 초 여기에 걸쳐 있는 도자기예요. 고려시대 때에는 청자가 있고 이 청자가 상감청자로 발전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백자가 있고 백자가 청화백자로 발전해요. 그 사이에 걸쳐 있는 중간적인 느낌적인 느낌의 도자기, 이게 바로 이제 분청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고려 뒷부분까지 가야 돼요. 장보고가 죽은 지 한참 뒤겠죠. 2번, 노급을 지급받는 진골 귀족이다. 노급을 지급받는데요. 자, 노급은 신라, 당시 귀족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에 대한 권리, 이 제도를 노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라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신문왕 때, 이전 신문왕 때 폐지했었다가 그 이후에 경덕왕 때 이게 다시 부활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된 이후 어찌됐건 신라, 통일신라에 이런 제도가 있군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3번에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을 읽어준대요. 사람들에게 한글 소설 같은 거 막 읽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서민 문화가 발전하는 시기예요. 예. 뭐 자기가 읽으면 되지. 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뭔가 좀 흥미로우니까. 자, 요거는요. 서민 문화가 발전하는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뭐 배웠냐면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한다.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4번에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치르는 동입니다. 상평통보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화폐예요, 화폐. 조선 후기 때 이렇게 화폐. 그리고 상업활동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통일신라 골라주시면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이에요. 자, 다음 특별 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특별전 띠링. 자, 어느 나라일까 보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대요. 오, 이 나라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었군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대요. 와, 동쪽에 있는 가장 융성한 국가 이런 뜻인데, 자, 지금 보니까 이 국가의 도읍지 역할을 했었던 지역들이 또 옆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도읍지 상경으로도 알려져 있죠. 해동성국 바로 발해네요. 자, 이 발해는요, 고구려를 계승, 우리는 고구려 계승한 국가다라는 것을 표방했었네요. 일본에 국서 보내가지고, 나는 발해 왕이, 나는 고려 국왕이야, 고구려 국왕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배층 상당수가 고구려 유민 출신이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발해구나. 그리고 이 발해는요, 영토가 크게 늘어났었던 선왕 시기 때 중국 당나라로부터 와, 발해 니들 대단해. 동쪽에 있는 국가 중에 가장 융성한 국가야. 해동성국으로 칭하기도 했었던 국가이고요. 도읍지는 상경이네요. 자, 그러면 발해 문화유산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의 발해 침이, 이거는 발해 건축의 양식으로서 고구려 양식과도 유사하게 이걸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연꽃무늬 수막새라고 되어 있는, 자, 이런 기와 같은 무늬도 역시나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유사하게 만들 거예요. 3번에 이불병좌상, 요거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불병좌상은 부처가 이불 덮고 있는 게 아니죠. 두 부처, 숫자 2죠.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의 형태. 요거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고구려에서 만들던 방식을 유사하게 따와서 만든 바로 발해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에 성덕대왕 신종이다. 요거는 에밀레 종이다라고도 불리는 거죠. 띵 치면 을릉, 예, 요런 소리가 난다라고도 알려진. 자, 이 성덕대왕 신종은요, 요거는 통일신라 시기 때 성덕왕이 있거든요. 이 성덕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만들었었던 왕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신라의 문화유산이구나. 발해와 관련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11번이에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보자. 여기 지금 왕이신 것 같아요. 뭐라고 보고를 하나 보자. 견훤이 나왔어요. 견훤이 나주로 도망쳐 귀부하기를 청한다고 하옵니다. 견훤이 어디선가 도망쳐가지고 귀부한다라는 거는 우리 쪽으로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받아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견훤이 자기를 받아달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왕이 뭐라 그러냐? 장군 유금필 등을 보내 정중히 맞아오도록 하라. 무슨 말이죠? 견훤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훤이 이 왕한테 투항하겠죠. 자, 지금 이 사건은 바로 후삼국 항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견훤은 후백제를 세웠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견훤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 전에 견훤이 어딘가에 갇혔어요. 왜 갇히셨지? 봤더니 견훤의 첫째 아들이었었던 신검. 신검이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안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금산사라는 곳에 가둬버렸어요. 견훤이 여기서 이제 탈출해와서 어디로 갈까? 바로 이 사람에게 가죠. 누굽니까? 고려 태조 왕건이네요. 고려로 요렇게 투항하는구나. 당시 태조 왕건 후삼국 항쟁 과정이었었어요. 이렇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견훤이 투항하니까 여러분들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배웠었던 거예요. 요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은 신라가 투항할 거예요. 신라가 딱 보니까 아유 후백제 좀 있으면 망하겠는데? 그래. 신라도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경순왕이 투항할 거예요. 그리고 고려 군대가 후백제 신검을 격파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구나. 여기 있네. 연패.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구나. 요 바로 앞에 있을 텐데요. 요건 뭐죠? 공산전투는? 공산전투는 후백제가 왕이었을 때 후백제가 고려에게 승리를 거뒀었던 전투예요. 자, 그러니까 요 사건 그 전에 있었던 일에 공산전투 그리고 고창전투 이런 전투들이 후백제가 승리하고 고려가 승리하고 이런 전투들이 있었거든. 그게 바로 요 사건 전에 즉 후백제의 견훤이 왕이었을 때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답을 요 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렇게 맞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예요. 자, 밑줄근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전쟁이 뭔가 보니까요.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고려 거란 전쟁이다. 근데 이 앞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 외곽에 쌓은 나성의 일부래요. 자,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개경의 그 방어를 위해서 나성이라는 성을 축조하기도 하죠. 그리고 강감찬은 거란의 3차 침입 때 귀주대첩이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었던 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다라고 하면은 고려와 거란 간의 그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귀주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자, 고려와 누가 싸웠습니까? 거란. 자, 이 거란이 침입해서 벌어졌던 전투이죠. 여기서 활약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차 침입 때는 서희라는 사람이 외교談判을 통해서 영토를 받아오기도 했었고 2차 침입 때에는요. 바로 양규라는 이 장군이 큰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3차 침입 때는요.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거란군을 섬멸하기도 했었구나. 자, 이번에 위화도 회군의 결과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고려 말 때 누가 한 겁니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돌아와서 권력을 차지하고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내용. 3번에 안성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안시성전투는요. 고구려 그리고 당나라. 자, 이 갈등에서 당나라의 침입을 고구려가 물리쳤었던 자, 그 사건. 4번에 진포대첩이다. 진포대첩은 고려 말 때 왜구를 격퇴했었던 이 전투예요.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이 전투를 이끌었고요. 새롭게 사용된 무기다. 고려 말 때 최무선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최무선 하면은 이게 떠올라야 돼요. 바로 화약, 화포. 최무선의 화포, 화약. 예, 요것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기도 했었구나. 자, 그래서 답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퀴즈가 1, 2, 3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자, 퀴즈를 맞춰보겠습니다. 두둥. 고려의 왕은 누구일까요? 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려의 왕. 1단계 국자감 정비. 아, 똑똑한 친구는 여기서 띠링 정답 딱 눌러야죠. 고려시대 때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정비했대요. 2단계 건원중보 발행. 화폐인가 봅니다. 철로도 발행했었던 고려 최초의 화폐로 알려져 있어요. 3단계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도록 했었던 자, 이런 당시의 건의문이지요. 고려 초기 성종 때
유학교육기관 국자감을 설치하고 정비하며 한편으로는요. 건원중보라는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었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기도 했었던 그 왕이 되겠네요. 자, 1번의 광종은요. 과거제 시행하고 그리고 호족들을 숙청했었던 성종 전의 왕이지요. 그 다음에 성종 이후로 넘어가면은 문종, 예종 이런 왕들도 고려시대 때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고려 초 성종 그리고 이 성종이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했구나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번입니다. 다음 대하 이뤄진 시기 경제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뭘 파악하래요? 시기가 언제인지. 한국사는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뭐 언제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죠? 다른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시기를 물어봤잖아. 그래, 시기 자체를 파악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게 고려시대인지 아니면 삼국시대인지 통일신라시대인지 아니면은 조선시대 때 앞인지 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네 들었는가? 송사신단이 곧 수도 개경에 도착한다고 하더군. 송나라가 있는데 수도가 개경이래. 사신단의 규모가 엄청나더니 가져온 물품도 상당하겠어. 개경에서 지금 난리가 나겠구만. 개경. 그러면 이 나라는 고려죠. 고려시대 때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의 도읍지 개경. 지금의 개성. 그렇구나. 고려와 관련한 걸 찾으면 됩니다. 1번. 공인이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였다. 공인이 뭐예요? 공인. 공인들은 뭐 이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인들 이미지 관리 그 공인이 아니죠. 자, 이 공인은요.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동법.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시행돼서 공인들이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장시해서 사오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상인들 바로 공인이죠. 조선 후기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돼야 공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선 후기 아니잖아. 고려잖아 지금 여기. 이번에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입니다.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양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고려 말 때 들어왔다가 조선 후기가 가지고 널리 확산됩니다. 이양법으로 즉 모내기법으로 벼농사를 하면은 생산력이 크게 늘어나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는 조선 후기 가서야. 3번의 병란도 정답. 자, 병란도는 고려시대 때 무역항이에요. 고려의 수도 개경이 있죠. 개경에 흐르는 강이 있단 말이야. 거기 끝에 항구를 병란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외국의 상인들, 사신들이 드나드는 그 항구 거점으로 활용됐어요. 예, 요게 고려의 뭡니까? 병란도. 답은 3번. 4번에 고추와 담배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고추와 담배가 들어온 건 임진왜란 이후예요. 즉 조선 뒷부분 후기예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김치가 하였던 거예요. 고추가 없으니까. 그죠? 예, 담배, 고추 다 외래작물, 조선 후기 때 외래작물입니다. 자, 14번에 3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네요. 15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여기에 뭘 쓰면 될까? 자, 다큐멘터리 기획안 두둥. 고려, 몽골에 맞서 싸우다. 고려와 몽골의 전투 이걸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답니다. 약 30년 동안 전개된 고려의 대몽항쟁을 조명한다. 와, 되게 오래 싸웠네. 몽골 침입 때 고려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겠지요. 그래, 1부부터 한번 볼까요? 사신 저고여,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고려 땅에 와가지고 피살돼. 그래서 몽골이 이것을 계기로 쳐들어온. 예, 이게 시작이었었죠. 자, 당시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원래 도읍지는 어디였었는데? 개경이었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집권자가 누구죠? 집권자. 몽골이 침입했을 때 정치 권력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단들 바로
무신 시대예요. 무신 정권 당시 집권자는 누굴까요? 최우 집권자 때입니다. 강화도로 천도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항쟁을 하겠죠. 이때 활약했었던 인물들 대표적인 사람 김윤후. 자, 이 김윤후가요. 몽골이 침입했을 때 몽골의 지휘관 살리타를 지금의 용인 쪽 처인성에서 팍 사살하게 됩니다. 이게 처인성 전투죠. 몽골 침입 때 이런 전투가 있었구나. 그래요. 당시 무신 정권이기도 했었다라고도 봤네요. 자, 나머지 볼게요.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한다. 별무반, 윤관, 이는 고려의 대외 침략에서 여진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특수부대지요. 자, 고려의 대외 침략은 요 순서대로 전개된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앞서 문제에서도 봤었던 거란. 고려 초기예요. 그 다음에 여진, 금나라를 만들기도 하지요. 이 여진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바로 이자겸,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런 사건이 있을 때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몽골의 침입, 이때 집권 세력 무신, 당시 무신 정권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항쟁했다. 그리고 고려 말 때는요, 중국 쪽에서 이제 홍건적이라는 이 도적단이 우리를 침입하기도 하고요. 바다 건너서 외구의 침입도 쭉 이어졌었죠. 자, 그래서 요 순서를 파악하시고요. 각각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면 되겠다. 1번은 여진을 정벌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3번에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적군을 물리쳤다. 요거는 고구려가 살수대첩 수나라를 격퇴했었던 사건이었었네요. 자, 4번에 서희가 외교談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거란 1차 침입 때 있었던 내용이죠. 자, 답은 2번 몽골 침입 때 김윤후 이분께서 큰 활약을 했었구나. 16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가상우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우표. 여러분들 우표 요즘은 뭐 볼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예. 옛날에는요, 우표는 이제 편지에다가 보내는 딱 붙이는 거예요. 돈 역할하는 거예요. 내가 돈 지불했으니까 이거 보내주세요라는 건데, 이 우표를 디자인을 참 중요한 것들 또는 기념이 될 만한 것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 우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재로 우표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냥 쉽게 말하지. 예, 고려의 우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예,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 우리는 어떤 국가인지 당연히 알죠.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 시대 때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라는 거예요. 1번 볼게요. 산수무늬 벽돌. 자, 이 산수무늬 벽돌은요, 여기 이렇게 산수가 표현되어 있고요. 이상세계, 도교의 이상세계가 표현된 백제의 문화유산입니다. 이번에 독이 바퀴 장식 뿔잔이다. 여기에 바퀴가 장식되어 있고 여기다가 물 같은 거 담을 수 있게끔 만든 일종의 잔의 역할을 하는데요. 요거는 가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가야는 철기, 철제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었던 이런 국가였었죠. 자, 3번에 황남대총의 금관이다. 그래, 그래서 이런 금관들 쓰고 사극에 신라 나오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통 구현을 하는 거예요. 신라예요. 신라의 고분 황남대총.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황남대총, 뭐 천마총 이런 게 대표적인 신라의 문화유산이죠. 4번에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다. 청자인데 상감 기법이 반영됐어요. 고려하면 청자, 이 청자가 상감청자로 발전하기도 하는구나. 고려의 자기공예. 그래, 고려 시대 때 자기를 이렇게 제작했네요. 예,
답을 4번. 4번 우표를 여기다가 딱 붙이면 되겠죠. 나머지도 뭘까요? 수월 관음도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부처님 같은 걸 표현했었던 이런 불화, 팔만대장경,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도 기억해 주셔야 되잖아요.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 몽골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대장경 판을 8만 개를 넘게 만들었다.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라는 건축물도 고려시대 때에 등장하는 건축물로 나오게 돼요. 자,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16번까지 봤습니다. 17번부터는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